현재 고금리로 미국의 주택 매물이 이렇게 줄어든 가운데 주택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을 이제 경신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스탠더드 푸어스 S&P 다우존스 인덱스 발표에 따르면 지난 그 3월 달 미국의 코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 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 0.3% 상승해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케이스 실러 지수는 보통 이제 미국의 주요 20개 이제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을 측정해서 이제 산출해내는 지수인데 1년 전 이제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그러니까 2023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도 전년 대비 거의 7.4%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면 이제 1위가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로 이제 11.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뉴욕 이제 9.2% 상승을 보였고, 그다음에 클리블랜드가 8.8% 상승,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이제 8.8%로 그 뒤를 따랐다고 해요. 고금리로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이제 집값 상승세 지속의 이제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20개 대도시 주택 시장은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이는 이제 주택 부분의 광범위하고 지속되는 성장세를 시사한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주택을 팔려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거죠. 팔려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근데 수요는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 이 말이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노스 텍사스 이쪽 달라스 근방은 이번 연도 봄에 들어서면서 주택 시장이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평균이 7.4% 올랐다는 말은 이제 어떤 도시는 7.4%보다 훨씬 작게 상승했단 말이고, 이제 또 어떤 도시는 7.4%보다 더 훨씬 높게 증가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특히 이제 미국은 나라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전체 평균은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제 하지만 이제 부동산 전체 평균은 미국의 큰 이제 경제 전체를 따질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부동산 실제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이제 지역들이 굉장히 로컬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 자체의 수요와 공급이 이제 그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특히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과 인구 유입 및 그에 따른 이제 수요와 공급을 봐야 적어도 손해나는 부동산 투자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텍사스도 그동안 이제 계속 미국에서 핫한 주 중에 한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DFW라는 이제 달라스 폴트워스라는 지역으로 이제 도시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묶어진 큰 도시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DFW 지역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왔어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서 대형 투자 회사들이나 이제 특히 건설 회사들이 이제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계속 성장하는 거를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제 그런 큰 건설 회사들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집들이나 오피스 뭐 이런 걸 많이 지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이쪽 지역은 미국 전체에서 건설 붐이 제1번으로 이루어졌던 지역 중 한 지역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오피스들이나 이제 싱글 패밀리 단독주택이죠. 이나 아니면 멀티 유닛 아파트들, 이런 타운하우스들, 이런 것들이 미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더 여기서 많이 더 지어졌었어요. 달라스 근방에. 이제 미국에서 오피스는 지금 공직률이 이제 많다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실인 오피스들이 지금 좀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멀티 패밀리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공급이 많은 쪽에 속하고 있어서 현재 여기 달라스 쪽 렌트 이제 월세 시세가 약간 떨어졌어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또한 이제 미국에서는 싱글 패밀리, 즉 이제 단독주택이 이제 훨씬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단독주택의 경우도 이번 연도 봄부터 살짝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크게 오르지도 않는 모습을 이렇게 여기는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이제 그동안 예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저금리 기간 동안에 지어졌던 새 집들이 다른 미국 지역들보다 더 많은 공급이 그동안 여기서는 쌓였기 때문에 이런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집값이 이제 살짝 이제 좀 주춤한 것 같아요.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집 지을 땅이 부족하지만 아직 텍사스 쪽은 집 지을 땅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비하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새 집들의 건설이 타주에 비해 훨씬 더 활발히 이제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현재 지금 다른 곳보다 이제 공급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 집값이 좀 주춤하다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전체적인 이렇게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높은 금리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막 유지가 되고 더 올라가는 건데요. 과거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미국은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집값도 이렇게 같이 이제 내려갔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대충 한 20%, 집값의 한 20% 정도를 자기 돈을 가지고 나머지 한 집값의 80% 정도를 이제 대출을 받아서 매달 모기지를 내는 형태로 집을 산 후에 장기간 동안 모기지를 이제 매달 페이해 가면서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기지 금리에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좀 민감해요, 원래. 근데 이번에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후에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 왔었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의 뭐 30년 고정금리가 계속 지금 7% 이상대에 머물러 왔었죠. 근데 집값은 오히려 계속 그동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 매물의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대충 기존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 정도가 지불하는 금리가 4%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7%가 넘는데 누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금리가 4%인데 그걸 팔고 다른 집을 사려고 하면 지금 금리 7% 이상으로 갈아타야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결국 집을 팔려는 사람이 이제 없다 보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팔려는 매물이 없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작은 물량 중에서 집을 사려고 하니까 괜찮은 집들은 아직도 멀티플 오퍼 이렇게 막 받아가면서 이제 셀링 프라이스, 그러니까 판매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이제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바이어들,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경쟁이 붙는 거죠. 금리가 이제 그래도 현재 많이 높은 편이라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이제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이제 first home buyer, 그러니까는 생애 첫 주택 매수자한테 좀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즉 이제 비교적 젊은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부부들은 아무래도 이런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잖아요. 이제 반면에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런 세대들은 그동안 이제 막 미국 주식이라든지 미국 주택과 같은 그 다른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가 이제 막 높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돈이 훨씬 이제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고금리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미국 자산의 거의 막 70% 이상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층들이 막 투자용으로 집을 계속 사들여 왔고, 그리고 또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서 투자 회사들, 대형 투자 회사들 또한 이제 싱글 패밀리 하우스들, 그러니까 단독 주택들을 최근 막 몇 년 동안 계속 사들였어요, 같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이렇게 제한적인데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고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집값 상승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만든 또 다른 이제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집값이 좀 내리려면 일단은 팔려는 집 매물이 이제 좀 늘어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죠. 아니면 더 공급량을 새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량을 늘리든지. 근데 이렇게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려면 예를 들어 직장 해고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모기지 페이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 투자 회사들이나 투자 물량을 대거 가지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이 대거 투자 물량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아니면 팔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주택 매물이 이제 물량으로 이렇게 시장에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리고 이제 보통 미국 주택 가격은 주식 시장이 떨어지면 시간 차이를 두고 주택 시장도 주춤하는 경향이 많아요.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게 되면 보통 주택 시장은 서서히 이제 가격이 감소하면서 주택 시장 바닥은 보통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확 이렇게 급감한 후에 바닥을 친 후에 보통 한 2~3년 뒤에 부동산도 단기적인 저점을 찍더라고요. 결국에는 주식 시장의 중장기 하락 역시 미국 주택 가격의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요인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